혁신 포럼 김기현 의원이 과도한 당원 중심을 국민 중심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한동훈 의원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한 장소에 네. 네 사람을 한꺼번에 세운 적은 없거든요. 한 컷의 사진으로 네. 반장 연대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였겠죠. 보수가 재건하려면 그 네 분이 항상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유승민 네 명이라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반 이재명, 반 장동혁. 약간의 차이는 다 제쳐두고 다 모이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선택한 벼랑 끝. 자, 누가 스스로 벼랑 끝으로 자신을 몰고 있을까? 장동혁 대표인데. 근데 요즘에 보면 장동혁 대표 기세가 또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보면은 조강특위 통해서 그 당협위원장 직선제 네. 그거 도입하려고 이제 최고위원도 열었는데 이게 또 논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논의가 안 됐고 물러났어요. 어쨌든 장 대표가 한 발 뒤로 물러난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걸. 의원총회에 붙였는데 네. 의원총회에서 반발이 너무 센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초재선뿐만이 아니고 중진 의원들까지 네. 이게 좀 이례적이잖아요. 사실은 뭐 당원 직선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전국 254개 그 국회의원 선거구 전체를 사고당부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전체 선거구를. 네, 전체 선거구를 사고당부로 만들고 조강특위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단수일 경우에는 찬반을 하든지 아니면 복수일 경우는 경선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성 지지 당원이 있잖아요. 이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그 옹의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동혁 대표하고 뜻이 다른 현역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물갈이를 하자 뭐 이런 여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당협위원장을 그만두게 되면 우리 지금 형 송파병인가? 그렇죠. 송파병.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놓게 되면 국회의원 공천받기 힘들거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의원 공천에 준하는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역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데 하면서 지금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개혁 조치라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본인을 외통수로 스스로 모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끝나고 사퇴하라고 초기에 좀 하다가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어요.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자 뭐 사퇴하라 이런 걸 오히려 하기에는 반대가 더 강했죠. 예, 장동혁 예. 대표를 더 힘을 세워주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역 의원들 다수 네. 그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본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뭔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협 직선제가. 오히려 어제 실제로 의원들 분위기 좀 어땠다고 들리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역 의원들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당협위원장들은 별로 힘도 없고 네. 당협위원장 물갈이 하겠다면 뭐 어떻게 뭐 저항할 방법도 없어요. 근데 현역들은 배지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화가 나 있냐면 불안한 게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보다 더 불안한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년 2년에 한 번씩 당무감사를 다 치릅니다. 원외는. 네. 그래서 다 중앙당에서 와서 다 조사하고 설문하고 뭐 확인해가지고 당무감사 해가지고 하위 몇 %는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당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현역들은 당무감사 제외해 줍니다. 안 해. 현역들은 안 네, 하는구나. 네. 그리고 현역들도 실제로는 경선 같은 걸 잘 안 치르죠. 특히 영남에 현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경선도 치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외 당협위원장은 당무감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다 준비를 했지. 그다음에 배지를 달아야 되니까 열심히 또 지역 관리를 하죠. 네. 그다음에 경선을 또 치러본 경험도 있죠. 네. 탄탄한 게 나름대로 있어. 특히 송파병 같은 네. 경우 아무도 못 건드려요. 어떤 놈이 와도. 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네. 송파을 같은 경우 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네. 이런 데는 특히나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친장계에서 저기는 타겟을 해가지고 센 놈을 보내가지고 직선제를 해갖고 당원들이 뽑으면 물갈이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기분 나쁘고 불안하죠. 그러니까 당협 간에 봤을 때 이 성은 좀 무너뜨릴 수 있다 싶으면 거기를 막 그렇죠. 집중 공략 그렇죠. 해가지고. 다를 어떻게 알겠어요. 254일 다는 못 갈지. 다 못 가는데 지금 장동혁의 의도는 제가 보건대는 네. 눈에 가시 같은 뭐 친한계 네. 아니면 뭐 눈에 가시 같은 무슨 개혁파 대안과 미래 이 몇몇을 타겟을 잡아가지고 그 지역에 가장 센 놈을 보내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송파 세 군데 다 위험해. 우리는 와도 뭐 상관없는데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대한가미래 소속이 누구다. 예. 근데 거기가 부산이나 대구다. 예. 근데 거기에 전당원 투표율에 직선제를 한다 그러면 다 갈 수는 없으니 그야말로 강성파 당원들이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누구 잡으러 가자. 예. 거기에 무슨 뭐 예를 들면 장해찬이나 뭐 박민영이나 이런 애 보내가지고 경선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장해찬은 지금 그 뭐야 응. 제한이 돼 있어갖고 공민권 제한이 돼 아, 있어서 그래요? 예, 안 어쨌든 되고. 그렇게 좀 빅 스피커들 있잖아. 빅 스피커들. 장동혁을 옹이하는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몇몇 타겟을 잡아서 몇 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장동혁 대표가 뭐 윤리비랑은 차원이 다르게 당협 직선제는 현역든 원외든 당협위원장 약간은 뭐야 이거 긴장하는 분위기가 되긴 되는 거네요. 군기는 분명히 잡는 거죠. 어. 요즘에 조용하잖아 좀. 네. 우리 같이 당협을 관리 잘하는 사람은 뭐 조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본인이 아니 왜냐면 난 당무감사 매년 2년에 치렀고 경선을 치열하게 치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닌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아니, 아니 그 어차피 전당원 투표로 우리 당에 송파병엔 한 3,200명 정도 책임당원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당무감사도 안 하고 경선도 안 치렀던 눈에 가시 같은 현역 의원이 있는 데는 몇 개를 찍어서 여길 전당원 투표로 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다음에 아주 센 강성 스피커를 하나 보내가지고 누구? 경선 여기 청해준님도 이렇게 올리셨네. 장동혁파에 센 놈이 누가 있냐? 뭐 아까 말한 대로 박민영이 젊은 애도 있고 그다음에 소구력 있을까? 모르죠. 박민영, 김효은 뭐 이런 뭐 얘기도 그래도 있고 있잖아요. 그 송파. 그다음에 김민수. 김민수도 지금 당협이 없어. 김민수 최고. 네. 김민수도 자기 좋은데 당협을 갖고 싶잖아요. 네. 그럼 김민수 정도는 네임밸류도 있고 그러니까 타겟팅 잡아가지고 가면 누구 하나 잡으러 가는 거지. 아 옛날에 네. 그 이른바 이명박 친이 친박 할 때 네. 친이계 이방호, 이재호 이런 분들이 총선에 다 떨어졌거든. 네. 더군다나 TK에서 이방호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간기갑이 됐어요. 네. 그때 친박들이 다 표 안 찍어버린 거야. 그래. 이런 식으로 정확한 타겟을 정해갖고 그래. 속아낼 수 있다. 네. 그래 그거. 이거거든. 네. 그러니까 254기를 다는 못해. 예. 그리고 본래 정상적이면 조강특위가 작동하는 건 사고 당협이 항상 생기잖아요. 네. 당협위원장 사퇴라고 나간 사람들이야. 지금도 한 30개 있다. 30몇 개 돼요. 30개. 그리고 네. 지난 연말에 우리가 당무감사를 다 했어요. 당무감사에서 하위 몇 프로는 지금 이미 사고 당협이 돼 있어.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어. 우리는 네. 통보도 우리는 상위 랭킹이니까 네. 당무감사도 항상.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갈면 돼. 갈면 되는데 이번에는 배지들까지 전부 다 일단 당협위원장을 다 사퇴하게 하고 책임당원 전체 투표를 해서 당협위원장 뽑겠다고 하니까 몇몇 타겟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배지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예,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지금 3명이 징계를 받았잖아. 음. 권영진, 서범수, 조경태. 네. 이 세 사람 지역구는 당원권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현역 못 의원이긴 나와. 하지만 본인이 당협위원장을 못 맡는 나와. 거야.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영남권을 좀 집중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남권 당협을 좀 영남권 중진이 있는 건. 네. 그러니까 요즘에 중진에 대해서도 막 날선 비판을 하는 게 그게 하나의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주제도 그렇지만 영남을 타겟팅으로 하는 순간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벼랑 끝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게 동전의 양면이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동혁이 이렇게 센 카드를 들이대니까 현역, 중진, 영남 이런 사람들 좀 편안하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됐던 배지들은 속으로는 기분은 나쁘지만 불안한 것도 있다니까. 네. 정말 이걸 밀어붙여서 나를 타겟으로 해서 어떤 놈이 내려오면 어떡하냐. 네. 쪽팔리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 거기서 당협위원장 떨어져 버리면. 형님은 괜찮으세요? 우리는 상파병은 계속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니까. 월공에서 형님을 봤다는 소문이. 월공은 안 갔고. 그러니까 그런 군기 잡기가 하나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김앵커 말대로 그렇게 하니까 영남의 중진들이나 현역들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똘똘 뭉치는 거죠. 장동이 이 XX는 안 되겠다 이제 이놈이 우리한테 이렇게 모멸감을 줘. 이제 이런 부글부글 끓는 화가 또 생기는 거야. 아니 지역에서 양면이 있는 거야. 지역에서 형님 말대로 당협위원장 적어도 2년은 그럼. 다져놨을 텐데 네. 어디 중앙에서 띡 한다 온다고 그게 먹힐까? 그게 왜냐면 근데 이게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이런 데는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왜냐하면 예전에는 입당원서를 예. 그 대면에서 주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 온라인 당원이 많아요. 예. 그래서 당협위원장이라도 지역 당원을 잘 몰라. 모르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 과거와는 달리 요즘 SNS를 통해서 막 이게 그 세몰이 비슷한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친장 강경파 당원들을 동원하면 네. 상당히 이게 표적을 삼아서 몇 군데는 그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이제 군기 잡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역 관리 잘 어쨌든 못한 사람들. 어쨌든 어제는 한 발 물러섰는데 27일 날 또 최고 열어서 이거 당협 직선제를 좀 통과시키려고 안건을 다룬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아 결국은 왜냐하면 정당사에 이런 일은 없었어. 나는 정당사 한다고 봐요. 아니 밀어붙이고는 싶은데 아니 한다고 봐. 그래 그럼 내기를 해야 되겠네. 아니 최고의 9명 중에 5명이 그렇죠. 아니 가결을 시킬 수 있는데 5명이 아니고 네. 자 불안하지. 최고위원들 스스로가 네. 당협이 없는 사람이 많아. 그렇지. 네. 걔들은 시켜야만 김민수, 당협을 쳐주러 가는 거야. 김민수, 양양자, 김재원, 그럼. 조광환 조강한 조광하는 당협 있을 걸? 없어요. 없어? 네. 아 이번에 그만 넣었구나 그때. 그러니까 당협이 없어요. 네. 당협이 없는 최고위원들은 이 기회에 네. 본인들도 당협을 하나씩 맡아야 찾아가는 되잖아. 거지. 그거만 벌써 4명이야. 그렇지. 네. 그러면 내가 본 게 최고위의 의결은 어렵지가 않아.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추측을 잘 못하겠는데 요게 내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장동혁 입장에서는 겁을 주고 군기를 잡는 타겟팅을 해서 너는 내가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조용해 요즘엔. 아, 친한게도 조용하고 배치들도 조용해. 네. 눈치를 봐. 이게 효과가 있네. 아 있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 효과가 없어. 우리는 당당하니까. 그러나 지역구 관리 하나도 안 한 애들 있어. 네. 개혁파 친한계 중에도 네. 이런 애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다음 지역 민심이란 게 있잖아요. 들어보면 알잖아. 민심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만 보면은 인적 쇄신 일 안 하고 지역구 막 어디 경조사만 다니는 중진들 3, 4선 다 물러내고 새로운 피로 갈자. 겉으로 봤을 때 명분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 만약에 진짜 경선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군기잡기 카드가 작동을 해서 조용히 입을 막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지금 의원총회 2번 연달아 열어가지고 의원총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총회 대다수가 중진 다선 현역 영남 의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짜증나는 거지. 네가 뭔데 뭐 우리한테 지역관리 못했다고 그걸 핑계 삼아 나를 겁을 줘? 이제 이렇게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반장의 분위기를 결집시키는 또 부작용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클지는 모르겠어요. 그 그래서 나는 그래서 통과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통과된다고 그러니까. 할 것 같아. 하면 난 속으로는 통과도 재밌긴 할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통과되면. 아니 형도 왜냐면 구경하는 재미가 있잖아. 아니 형도 긴장해야 될 텐데. 아니 나는 긴장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100% 제가 장담하는데 통과돼도 저는 볼만하다는 게 아니 왜냐면 내 주위에 있는 당협 갈리는 걸 보면 너무 재밌잖아. 아니 우리 형이 대체로 본인의 희망상을 섞어서 얘기를 해. 전당대 나왔고 형님은 갈렸으면 좋겠다는 거. 전당대 나왔고 수석 최고위원 한다더니 그때 수석 최고는 처음에 분위기가 그랬지. 근데 장동혁이가 당대표 될지 어떻게 알았어? 아이, 자, 근데 결국 이게 말씀하세요. 송파가 세 군데인데 가불이 너무 세갖고 병원 살 거야.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병만 당무감사 계속 받았고 경선을 계속 치렀기 때문에 지역 관리가 탄탄하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가불은 그런 일이 없어. 아니 가불은 기본적으로 너무 센 친한이잖아. 이게 결국 이제 2028년 총선 때문이잖아요, 형님. 근데 당협 위원장부터 경선 치르고 하면 어쨌든 막 흥행되고 새로운 인물들 뛰어오르고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아이 근데 말은 그런데 그게 저는 왜 결국 안 될 거라고 보냐면 이건 장동혁 스스로가 말이 안 되는 게 내년에 8월 달에 자기 임기를 다 마친다 하더라도 새로 이제 전당대회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새로 뽑히는 당대표가 총선을 치르는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지금 편법으로 지 임기 내에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려고 그러잖아. 네. 물과를 해갖고 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연임을 도전해서 네. 내가 연임해가지고 당대표도 돼서 네. 내가 총선 물과를 해가지고 영남의 중진들 다 물갈이하고 친한게 다 물갈이 하겠다라고 하든가. 네. 그게 맞지. 자기 임기 내에 꼼수 써가지고 말이야 이 전당원 투표제로 직선제를 하겠다고 하면 있지도 않은 꼼수를 써가지고 다 물갈이 하겠다고 겁주는 거밖에 더 돼요. 꼼수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한번 이게 깃발을 확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장들이 이제 뭉친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오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랑 개혁파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래혁신포럼 축사자로 참석하면서 돈을 싹 잡을 것 같아요. 미래혁신포럼 김기현 의원이 방금 전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한때 당원 중심이라 했던 당원 중심이 옳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한쪽만 편성되는 것 같아서 과도한 당원 중심을 국민 중심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이거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이 발언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본인이 될 때 당원 100% 투표로 아마 그렇죠. 됐을걸요. 네. 이거 근데 이 발언 보면 네. 한동훈이랑 찐윤들이
손을 탁 잡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영남 중진 중에서 반장에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오늘 지금 미래 포럼에 그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이렇게 네 분을 초청했어요. 네네네. 네 분을 초청했는데 이제 한동훈, 오세훈 시장 두 분 온다 그러고 두 분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온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기현 전 대표,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좀 판을 좀 키워보려고 네. 이 저 포럼을 열어서 네. 그러니까 축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든 게 한 장소에 네. 네 사람을 한꺼번에 세운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 한 컷의 사진으로 장동혁 그 반장의 네. 반장 연대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였겠죠. 이 지금 형님 말한 대로 그 지금 당내 의원들은 장동혁이 무서울까요? 한동훈이 무서울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민 중인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환증이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부산 북급에서 이겼기 때문에 복당에 대해서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다 죽이는 게 아니야. 네. 이런 이제 한동훈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좀 잠잠했던 게 있었고.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북갑에서 승리하자마자 손을 내밀고 우리 당내에서는 중진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생각인데 안철수 사건이 한동훈하고 터진 거야.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 가서 증언을 했는데 네. 제가 봐도 좀 황당한 증언을 했지만 네. 한동훈 대표가 좀 심하게 거기에 대응을 네. 한 거예요. 네. 거의 뭐 죽일 듯 살릴 듯 싸웠잖아요. 네. 거기에 또 친한계 스피커들이 같이 막 열을 올리고. 그러니까 뭐 안철수 알지만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는 그냥 생각나서 했는데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화가 더 난 거야. 그래서 네. 무슨 레카차니 뭐 복당 운동권이냐 하면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는 누가 옳고 그르는 걸 떠나서 그런 싸움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또 우리 당내에 있는 사람이 아 역시 한동훈 대표들은 무섭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준석에도 마찬가지야. 이준석이 부산시장 그 자작극 테러 때문에 얼마나 공경에 처했어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 이야기를 안 해도 돼. 나 또 오늘 댓글에서 욕 무지하게 먹겠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준석한테 너 그거 알았냐 몰랐냐 밝혀라라고 한 거야. 네. 굳이 그걸 안 해도 되거든. 네. 어차피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오세훈이 같이 가야 되는 길이라면 제 생각은 그래.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또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준석 옆에 있는 스피커들하고 친하게 스피커들이 얼마나 세게 싸웠어요. 난리도 아니었어. 네. 그러면서 역시 또 그 우리 당에 있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한동훈은 무섭다. 옆에 친한계들 징글징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소강 상태가 됐어. 한동훈 처음에 잘 분위기가 좋다가 네. 저는 그 두 사건 때문에 소강 상태 됐다고 봐요. 그 안철수 의원과의 사건하고 그 이준석 건이 사건. 그 두 것 때문에 소강사 됐는데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었고 대항감이라 가지고 분위기를 잡았는데 장동혁이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서 전당원 투표제로 당협위원장 물갈이 하겠다 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 정치 잘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누구 아니 이 사람이 누구하고 저 조언을 든지 모르는데 타이밍을 잘 잡은 거야. 네. 그러니까 약간 한동훈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다가 안철수 사건, 이준석 사건으로 한동훈에 대해서는 주춤하는 사이에 이 전당원 투표로 통한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치고 들어오니까 다들 주춤하고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뭐야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대한감미래 소속의 권영진, 그렇지 그런 사건도 터져버리고 그 사건도 터지고. 그런 또 해프닝이 생기고. 뭐 진종호 이런 하늘이 보고 분들이 살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장동혁이 재수는 생기면서 좋아 진짜. 대한감미래가 사실은 그 뭐랄까 그렇지. 그 설득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버린 상황이 생긴 거죠. 이준석 대표는 오늘 왜 축사 그러니까 포럼 안 온 이유가 혹시 뭐 있나요? 공식적으로 다른 약속하고 겹쳤다 이렇게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뭐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예. 같이 가서. 같이 사진 찍을 n분의 1 있을 그건 필요가 있냐. 아니죠. 왜냐하면 대표인데 당이 다르잖아. 예. 그러니까 세 분은 같은 당이고. 아 한동훈 무슨 속인데 뭐. 무슨 아니 소리야. 누가 무슨 소리야? 하여튼 뭐 그런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보수가 재건하려면 그 네 분이 항상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서 같이 협력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성역 의견도 경쟁도 나누고.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봐봐 그 네 명이 모이기가 이렇게 힘드니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동경 구상의 핵심은 그 네 명을 좀 모시겠다. 한 군데 좀 모셨으면 그 법정 모독에 모시든. 어? 나오실까요? 형님이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네 명 한 명도 못 모시고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유승민 네 명이라도 정말 같이 그 공간 안에서 공간이 아닌데 같은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최소한의 플랫폼 안에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게 교수님의 만의 어떤 니즈 아니면 실제로 국민의힘 당내 그런 있죠 움직임이. 그걸 제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하실 거예요? 반 어떻게 이재명, 반 장동혁, 반이 반장으로 다 뭉치자. 반 이재명 비장동혁 이렇게 해야지. 아니 반 장동혁이지. 그러니까 반이 반장이면
약간의 차이는 다 제쳐두고 다 모이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주노을님, 와 김근식 교수님, 김철근 총장님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기다렸어요. 김근식 교수님은 돌아오셨는데 황영준 앵커님은 못 돌아오시나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돌아옵니다. 구독하신 게 두 분의 조합이 굉장히 좋아서 구독을 눌러주셨다고 합니다. 제주노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장 대표 취임 1주년이잖아요. 아 내일인가요? 내일 맞죠? 1년밖에 안 됐습니까? 진짜 1년밖에 안 됐네. 뭐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할까? 아니 지금 뭐 추진하려고 하는 당원 주권 얘기를 주로 하겠죠. 그다음에 요즘 뭐 2030, 올공도 많이 가고 있으니까 2030 얘기도 좀 할 거고 그 청년들을 앞세워서 개혁의 이미지를 좀 가지려고 하겠죠. 근데 나이를 가지고 개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각의 차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세계관에 너무 갇혀서 신앙처럼 뭔가를 하는 걸 깨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서 제1야당의 역할이 뭔지 그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그 세계관을 못 깰 것 같아요. 형님은 어떤 말? 글쎄요, 뭐 뻔할 거예요. 지금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뭐 올공에 모여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정치, 네. 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당원 주권, 그리고 싸우지 않는 당은 필요가 없다. 네. 싸우지 않는 야당은 당이 아니다. 뭐 이런 지금 해왔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할 것 같고, 그게 이제 취임 1주년이니까 앞으로도 임기가 1년이나 남았다는 건데 깝깝해요. 지금 깝깝해서 다들 우리 당의 이제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 스스로 물러나기는 이미 글른 것 같고. 네. 그럼 어떻게든 계기를 만들든 분위기나 모멘텀을 만들어서 연말 연초에는 스스로 사퇴하게 해서 좀 조기 전당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물밑에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명의 보수 재건을 위한 최소한의 지도자, 네. 이 4명이 서로 협조하고 선의의 경쟁할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반 이재명, 반 장동혁의 합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이제 동경 갔다 온 제가 이제 그걸 좀 만들기 위해서 그 김철근도 같이 좀 하려고. 촉매제가 좀 있어요? 좀 생각해두신 촉매제가 저는 있나요? 대안과 미래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 친한 게 그러면 너무 또 반장 쪽에서 아주 친장 쪽에서 거부감이 너무 있을 수도 거부감이 있으니까. 근데 대안과 미래는 친한 게뿐만 아니라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안과 미래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좀 기스가 났는데 네. 소위 막말로. 그러나 그 기스는 개인의 일탈인 것이고 네. 저는 뭐 대안과 미래가 여전히 저는 우리 당에서는 중립지대에서 좀 목소리를 내서 이 반 이재명 반 장동혁의 큰 그 우산을 좀 펼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근데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항상 이런 얘기 하면 대한감이라도 사실 우리 좀 그 개혁신당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다른 당의 당내에 있는 모임에 우리가 왜 가? 약간 이런 기류가 좀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대안과 미래를 이제 생각하는 거 보니까 일본 가기 전의 생각인데 한 달이 지나갔고 업데이트 좀 하세요. 근데 대안과 미래에서 옛날 이준석 대표를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그랬잖아요. 아 그 대안과 미래 간사가 내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안과 미래에서 하면 이준석 대표도 좀 별로 그 거부감이 없고. 그 뭐 특별히 내가 보니까 무슨 그 단체를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최근에 그 의원들 친한계 의원도 만나보고 친윤계 의원도 만나보고 좀 몇 사람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의견을 좀 물어봤어요. 그때 사실은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 특별한 모멘텀이 현재는 없는데 네. 실제로 당의 변화를 가지려면 당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언더찐윤을 말하는 거냐 네. 윤어 어게인 세력을 말하는 거냐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당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좀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 대략 한 7, 80명 정도를 얘기하던데 그 사람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거 도대체 누가 그걸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 꼭 누구라고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많이 돌아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가 돌아가고 왜냐하면 있다. 장동혁 여론은 안 대표로 된다는 있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국민의 힘으로는 그래요. 총선이 어렵다. 그 공감들이 다 있죠. 왜냐하면 수도권이 전멸이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과 미래가 중심이 돼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결국 움직이는 건 언더찐윤이든 아니면 과거 친윤이든 그 당내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중진들의 힘이 있어요. 저는 그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친윤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는 새롭게 장동혁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럼 해서 용어도 목소리를 바꿔야 내야 돼. 언더찐윤, 친윤 이것도 바꿔야 돼. 그렇지. 구 언더찐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구 아니고 언더찐윤. 용어를 바꿔야 돼. 김기현 전 대표가 하는 그렇지. 포럼 있잖아요. 그 그럼. 포럼 이름을 쓰면 되지. 미래혁신 미래혁신 포럼. 미래혁신 포럼. 거기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그렇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인데 김기현 대표가 오늘 아까 한 발언 소개해 준 그 들어보면 발언으로 보면 그럼 본인이 당대표 됐을 때는 당원 당원 100%였는데 100%였지. 그러니까 당원 주권이라는 게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얘기하고 장동혁을 지금- 비판한 거지. 지금 이른바 예를 들면 과거에는 50대 50도 하기도 했고 70대 30으로 하기도 했고 이런 비율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천을 할 때는 50대 50을 주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50, 국민 50을 했고 공직후보자 공천.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를 뽑을 땐 7대 3 7대 3, 정도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김기현 의원, 김기현 전 대표의 생각도 상당히 많이 바뀐 거죠. 바뀐 거죠. 그게 꼭 한동훈 의원에 대한 생각으로 일치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네.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변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남 중진 의원들의 이른바 반장 분위기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나서서 막 중진들 욕을 하잖아요. 네. 다 물갈이해야 된다. 네. 당신들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네. 장동혁은 장동혁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음. 뒷짐지고 쳐다만 보고 있고 네. 아무것도 책임은 안 지면서 누리기만 한다. 네.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은 네가 뭔데 1.5선 정도가 와서 우리한테 말이야 이렇게 하냐 이런 밑바닥의 분위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분출시켜서 장동혁을 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 없는 거지. 일단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고 요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정정식 원대가 지난 주말이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한동훈, 뭐 유승민, 이준석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박근혜? 이게 약간 좀 전반적으로 전체 국민이 봤을 때 갑자기 박근혜? 이런 의구심이 좀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소구력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흘러간 물레방아죠. 네.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이렇게 쭉 막 그 하던데 소환을 좀 했었죠. 예, 저는 그게 과연 옳으냐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네. 근데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동혁을 겨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성 지지자들을 네. 좀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일단 분열을 좀 예, 시키고 뭐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전반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런 전직 대통령들이 다시 정치에 소환되는 건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정정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좀 뭐 와달라고 하고 이런 건 좀 연찬에 놔달라고. 좀 하고. 뜬금없어 보여요. 네. 뜬금없어 보이고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왜냐하면 너무 좀 황당한 그 산식이거든. 계산 방법이거든. 네. 그러니까 연찬회가 이제 27, 28 이틀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뭐 막 무슨 분위기를 잡아가겠죠. 근데 거기에 그럼 지금 사실 투톱 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점식하고 네. 장동혁하고. 그럼 투톱 간의 갈등에서 그럼 정점식 대표가 박근혜 카드를 가져와서 어떻게 좀 장동혁을 어떻게 대항해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네. 저는 그렇게 될 만한 카드도 아닌 것 같고 음. 박근혜 전 대통령 온다고 그래서 뭐 장동혁하고 정점식에 힘을 실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네. 온다 하더라도 이게 정정식 장동혁 사이에서 정정식이 장동혁을 제압하기 위한 카드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경강부회가 아닌가. 근데 실제로 연찬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면 느낌은 다를 것 같긴 해요. 느낌은. 연찬회가 어차피 연찬회 분위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막 성토장이 될까요? 아니죠. 연찬은 대충 하고 웃고 그냥 이야기하고 끝내요. 안 싸워. 되게 연찬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 사진은 별로 바람직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왜냐하면 보수 당이 네. 새롭게 재건돼야 되고 뭔가 미래를 밝히는 네. 얘기를 해야 될 판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같이 사진 찍히는 게 모르겠어요. 강성 지지자한테는 일정의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분들한테 그렇게 중도나 뭐 중도 보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거 뭐지?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좀 뜬금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땐 별로 정치적 그러니까 득은 제가 없어 보여요. 동경에 있어서 잘 확인 안 해봤는데 업데이트 정정식 좀 하세요.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게 저는 전혀 다른 이유였다고
봤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큰 그림을 그리려는 게 아니고 자기 정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뜬금없으니까